때는 10월, 안동 근교의 산들이 온통 붉은 단풍으로 불타오르던 아름다운 가을날이었습니다. 한적한 기와집 대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3년 전 사랑하는 아내 연희를 잃고 홀연히 떠났던 비단 장수 박서준이 보찜을 메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 여행으로 거칠어졌지만 그 깊은 눈빛에는 여전히 선함과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계시오. 서준입니다. 잠시 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서준의 죽은 아내 연희의 어머니 오 씨 부인이었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명망 높은 가문이었으나 남편을 여의고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그늘진 외로움이 엿보였습니다. 어머, 박서방. 정말 자네가 왔는가? 이게 얼마만인가? 장모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기류도 흘렀습니다. 서준은 장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우아한 곡선이 죽은 아내 연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며 말하는 모습은 연희가 부끄러워할 때 짓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연희 3년 기일이 되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서준은 공손히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이 추운 날씨에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장모가 그를 안으로 맞이하는 동안 또 다른 여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연희의 이모이자 장모의 동생인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 형부. 정말 오셨네요. 이모 미숙의 목소리는 언니와 달리 밝고 거침이 없었으며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녀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숙이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와 눈가의 주름이 마치 살아생전 연희의 장난기 어렸던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고개를 까딱이며 웃는 모습은 연희가 밤에 은밀한 것을 원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처제도, 안녕하셨습니까? 서준이 인사를 건네자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부 없는 동안 얼마나 심심했는지 몰라요. 언니랑 둘만 있으니 집이 어찌나 적막하던지. 그녀의 말에 장모가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미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서준은 두 여인의 상반된 반응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장모님은 어른이 된 연희의 모습 같고 처제는 어릴 적 명랑했던 연희의 모습 같구나. 마치 내 아내의 두 모습을 동시에 보는 것만 같아. 자, 박서방. 어서 들어와서 옷부터 갈아입게.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하구먼. 장모가 그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녁은 먹었는가? 아직이라면 간단하게라도 차려주겠네. 아닙니다. 장모님. 마을 주막에서 요기를 하고 와서 괜찮습니다. 다만 따뜻한 차 한 잔 정도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제가 얼른 차를 끓여올게요, 형부. 미숙이 발빠르게 나서려 하자 장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마. 박서방은 피곤할 테니 너는 가서 쉬게 해드려라. 에이, 괜찮아요. 형부가 오셨는데 제가 해야죠. 두 분 다 고맙습니다만 그냥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서준의 말에 장모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가져다 주겠네. 잠시 쉬고 있게. 장모가 부엌으로 향하자 미숙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서준의 옆으로 다가앉았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앉는 자세마저 연희와 똑같아 서준은 순간 착각할 뻔했습니다. 형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장사는 잘 되셨고요?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제는 어떠셨습니까? 저야 뭐 별일 없이 지냈죠. 그런데 형부 없으니까 정말 심심했어요.
언니는 워낙 조용하시고 저 혼자서는 떠들 상대도 없더라고요. 이모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끝을 살짝 느리는 버릇까지 연희와 닮아 있어 서준의 가슴이 저도 모르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장모가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네. 시원하게 목부터 축이게나. 그런데 형부, 이번에는 얼마나 계실 건가요? 이모의 질문에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궁금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이 연희와 너무나 똑같아서 대답하기 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머물러요? 빈방도 있고 혼자 주막에서 지내는 것보다 편하실 거예요. 이모의 제안에 장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게. 박서방. 가족인데 굳이 밖에서 지낼 필요가 있겠는가? 두 여인의 호의에 서준은 감사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기분도 들었습니다. 3년 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시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준은 사랑방에, 장모는 안채 끝방에, 이모는 건너편 작은 방에서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장모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스쳤던 박서방의 손끝 감촉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왜 이럴까? 내 딸의 남편인데. 하지만 3년 사이에 더 남자다워졌어. 우리 연희가 왜 그토록 좋아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그 따뜻한 손길과 든든한 모습이라니. 다른 방에서는 이모 미숙도 잠을 설치며 자꾸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 댁에서의 첫날 밤은 세 사람 모두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각기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이른 아침, 서준은 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두 여인에게서 느꼈던 아내의 흔적이 꿈속에서도 아른거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사랑방을 나서자 장모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먼, 박서방. 장모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맑게 들려왔습니다. 네. 장모님. 도와드릴 일은 없겠습니까? 아니네, 괜찮아. 거의 다 되었으니 잠시만 기다리게. 장모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쬐는 모습은 연희가 밥을 짓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서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모님, 간밤에 편히 주무셨는지요? 서준의 질문에 장모의 손길이 살짝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랬네. 박서방은 어땠는가? 저도 그저 그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어색하고도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머리를 부스스하게 풀어헤친 이모 미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두 분 벌써 일어나셨네요. 이모의 모습을 보는 순간 서준은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막 잠에서 깬 그녀의 모습이 연희가 아침에 일어날 때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을 비비며 하품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연희 그 자체였습니다.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어서 씻고 와서 아침 먹을 준비해라. 장모의 말에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과 걸음걸이까지도 연희와 똑같아 서준은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서준은 마당에 나가 보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서방, 오늘은 무엇을 할 생각인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마을이나 둘러보며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그렇다면 저녁 때까지는 집에 있겠구먼. 장모의 말에는 어딘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지만 서준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생각입니다.
오후가 되자 이모 미숙은 빨래를 한다며 집을 나섰고 집에는 장모와 서준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박서방, 차 한잔하지 않겠나? 네. 장모님. 좋습니다. 장모는 정성껏 차를 우려내어 사랑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모님. 박서방, 네. 3년 동안 많이 외로웠겠구먼. 장모님께서도 그러셨을 텐데요. 그렇지. 우리 연희를 잃고 나니 세상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더구나. 장모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슬퍼할 때의 표정이 연희가 울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서준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장모님.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장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오늘은 슬픈 이야기 말고 그냥 차나 마시게.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 때마다 손가락이 떨리는 모습은 연희가 긴장할 때와 꼭 같았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신가요? 응. 그냥 조금 쌀쌀해서 그런가 보네. 저녁이 되어 이모가 돌아오자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모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장모는 자꾸만 서준을 힐끔거렸습니다. 형부, 내일은 뭐 하실 건가요? 이모가 묻자 장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시장에 좀 가봐야겠네. 박서방도 함께 가지 않겠나? 아, 저도 시장에 갈 일이 있는데요. 이모가 급히 끼어들자 장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너는 집에서 쉬거라.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사올 테니. 아니에요, 언니. 저도 가고 싶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서준은 사랑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살며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 아직 자지 않았나? 장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직 안 잤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녀는 머리를 풀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고 저고리 고름을 느슨하게 맨 채였습니다. 그 모습은 연희가 잠자리에 들기 전 모습과 너무나 닮아 서주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서 술 한 잔 같이 하지 않겠나? 장모는 술병과 마른 안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모님. 장모는 서준의 앞에 반상을 놓고 술을 따랐습니다. 그녀가 잔을 기울일 때마다 저고리 깃 사이로 하얀 목덜미와 어깨선이 드러났고 그 곡선은 연희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박서방, 혼자 지내느라 많이 힘들었지? 장모가 술잔을 건넸습니다. 그럭저럭 견뎠습니다. 장모님께서도 힘드셨을 텐데요. 응, 참 적막했지? 특히 밤이면 더더욱. 장모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고 잔을 들 때마다 팔소매가 흘러내려 하얀 팔이 드러났습니다. 박서방.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되지 않겠나? 장모의 눈빛이 술기운이 오른 듯 촉촉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3년 동안 다른 여인은 만나보지 않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준은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장모는 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럼 많이 외로웠겠구나. 장모의 손이 서준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장모님. 나도 참 외로웠어.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새 저고리 고름이 풀리며 속곳에 연분홍빛 가장자리가 살짝 보였고 그 빛깔은 연희가 즐겨 입던 것과 같았습니다. 서방을 잃고 나니 사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리운지 알겠더구나. 장모의 고백에 서준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모습도 연희와 꼭 같았습니다. 장모님, 이러시면. 왜? 안 되나? 장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 눈빛은 연희가 처음 사랑을 고백하던 순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희가 일찍 떠나서 자네가 외로움을 겪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네. 그러니 내가 조금이라도 그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좋겠네. 장모의 손이 서준의 팔로 옮겨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장모님, 연희도 이해할 걸세. 내가 자네를 위로하는 것을. 장모의 어깨가 드러났고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연희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박서방, 오늘 밤만. 장모가 조용히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서준의 귓가에 닿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아른거리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장모의 저고리가 천천히 흘러내리며 그녀의 부드러운 선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서준에게 너무나 익숙한 아내 연희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 박서방. 장모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신음소리마저 연희의 것과 똑같아 서준의 숨결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정말 괜찮네. 오늘만큼은. 두 사람의 손끝이 맞닿았고 그 감촉은 서로의 오랜 외로움 위로 얹히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듯 어느새 서로의 체온은 하나처럼 뜨겁게 섞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묵이 지나고 장모는 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 숨 쉬는 기분이야. 그녀의 숨결이 따뜻하게 그의 가슴팍을 간지렸습니다. 박서방, 한 번 더 가능하겠나? 그녀의 부드러운 요청에 서준은 다시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천천히, 더 깊게. 그녀의 반응, 숨결, 말투 하나하나가 모두 연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장모의 눈빛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서방, 한 번만 더. 장모님. 이미 2번이나. 제발 나를 연희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주게. 그 말에 서준의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관계가 끝난 후 장모는 마침내 만족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연희가 항상 아침마다 행복한 표정이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네. 그녀가 품 안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조차 연희와 같아 서준은 이 모든 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장모님. 저희,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안 돼?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외로웠잖아. 그리고 연희도 이해할 걸세? 자네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니까. 장모의 말에 서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모습이 그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밤에도 만날 수 있을까? 장모의 조심스러운 속삭임에 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모님. 새벽이 밝아오자 장모는 조심스럽게 서준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한참 동안 잠든 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몸에 남은 온기와 감촉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고마웠네. 장모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 뒤 조심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서준이 살짝 눈을 떴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서준은 뒤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퍽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사랑방을 나서자 마당에서 이모 미숙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머, 형부. 늦잠 주무셨네요? 이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 말입니다. 서준의 대답에 이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젯밤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이모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형부한테서 무슨 향이 나는데요? 술 냄새도 나고, 뭔가 달콤한 향도 나고. 서준은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마 장모의 체향이 자신에게 밴 듯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네. 꼭 여자 향기 같은데? 이모가 더 가까이 다가오려 하자 서준은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빨래가 많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에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언니는 안 보이네요? 아마 부엌에 계실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아침 준비를 마저 해야겠네. 이모가 빨래를 마저 널고 부엌으로 향하려던 참에 장모가 시장 보따리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언니. 어디 다녀오세요? 시장에 좀 다녀왔네. 너는 집에서 쉬고 있거라. 장모는 서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그녀의 붉어진 뺨에는 지난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 걸 그랬네요. 이모가 따라 나서려 하자 장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집에서 형부랑 같이 있어라. 금방 돌아올 테니. 장모는 서둘러 대문 밖으로 나섰고 집에는 다시 이모와 서준만 남았습니다. 언니가 왜 저렇게 급하게 나가시는지 모르겠네. 평소랑 다르게요. 그냥 급한 볼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오후가 되자 이모는 된장독 옆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형부,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이모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서준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처제? 이 저고리 고름 좀 봐줘요. 매듭이 너무 꼬여서 잘 안 풀리네. 별로 안 꼬인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요, 여기. 이모가 서준의 손을 끌어당기며 자신의 저고리 고름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접촉에 서준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이모는 오히려 그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실수인거려. 그녀는 서준을 올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부, 손이 참 따뜻하네요. 우리 언니가 왜 좋아했는지 알겠어? 처제, 나도. 그런 손길이 그리웠는데. 그녀의 솔직한 말에 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왜요? 안 되나요? 나도 여자인데. 외로움 느끼는 건 언니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모는 그의 무릎에 기대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습니다. 어젯밤에 언니가 형부방에 다녀간 거 나 알고 있어요. 그게, 거짓말하지 말아요. 새벽에 언니가 조심스럽게 형부방에서 나오는 거 내가 똑똑히 봤거든. 이모의 눈빛은 더 이상 가볍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고도 대담했습니다. 언니만 좋은 일 하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나도 언니 못지않아요. 서준은 그 말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도 하는 걸 나라고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모는 천천히 일어나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사랑방이었고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형부방이 제일 조용하고 안전하잖아요. 언니는 시장에 갔으니 한참은 안 올 테고. 이모는 방문을 닫고 조용히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장난기 대신 대담함과 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왜 안 돼요? 언니도 했는데. 이모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서준의 기억을 자극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형부, 나를 안아주시겠어요? 대낮의 햇살이 비치는 사랑방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에 조용히 몸을 맡겼습니다. 이모의 태도는 밤의 장모와는 달랐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솔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언니보다 내가 더 좋죠? 그런 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래도 비교는 해봐야죠. 누가 더 좋은지. 그녀의 유쾌하고도 집요한 태도는 오히려 서준을 편하게 만들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방 안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고 이모는 마침내 만족한 얼굴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언니랑 똑같이 됐네? 이제 공평하죠?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할 거예요? 언니랑, 우리 둘 다. 이모의 말에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언니한텐 비밀로 하고 나랑만 몰래 만나주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안 돼요? 우리 둘 다 외롭지 않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녀의 웃음은 대담했지만 슬프지 않았고 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장모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언니 온다. 이모가 재빨리 옷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장모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서산에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들고 마당에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모는 우물가에서 저녁 준비를 위해 물을 깃고 있었고 서준은 사랑방 앞 평상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네. 장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밤의 일 때문에 서준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모님. 서준이 일어나 인사하자 장모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서둘러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언니, 뭐 사 오셨어요? 이모가 물동이를 들고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서준을 힐끔 바라보는 눈빛에는 은밀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들 좀 샀네. 장모의 대답은 평소보다 짧았고 보따리를 풀면서도 자꾸만 서준 쪽을 의식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상을 마주하고 앉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장모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모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떠셨나요? 서준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장모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저 그랬네. 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이모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장모의 손이 살짝 멈추었습니다. 뭘? 그냥 시장에서 일 좀 봤지? 아, 그래요. 저는 형부랑 아주 재밌게 지냈는데. 이모의 말에 장모의 젓가락이 멈추었고 그녀는 이모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재밌게. 내 바느질도 도와주시고 어찌나 친절하시던지요. 식사가 끝난 후 장모는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실은 서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꿈처럼 느껴지면서도 그 감촉과 숨결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꿈이 아니었나? 나와 박서방이. 장모의 뺨이 붉어졌고 설거지를 하던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한편
이모는 서준이 있는 사랑방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나눈 은밀한 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는 밤에 찾아갈 것 같은데 나는 언제 가지? 밤이 깊어갈 무렵 장모는 결심을 굳히고 서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처럼 술과 안주를 챙긴 채였습니다. 하지만 사랑방 앞에 도착해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망설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뭐 하세요? 장모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모가 서 있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또 형부랑 술 마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모의 직설적인 말에 장모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젯밤에도 그러셨잖아요. 저 다 알고 있어요. 장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안다는 거냐? 언니가 새벽에 사랑방에서 나오는 거 제가 봤거든요. 장모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저도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네, 언니도 외로우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모가 한참 뜸을 들인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뭐라고? 장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모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외롭거든요. 언니만 좋은 일 하는 건 불공평해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언니, 저도 홀몸이에요. 사내가 그리운 건 당연하잖아요. 이모의 대담한 고백에 장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이좋게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나눠서. 네, 하루는 언니, 하루는 저. 장모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되는 거요? 사실 저는 이미 이모가 갑자기 입을 닫았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할 뻔했습니다. 이미 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장모는 이모의 얼굴에서 묘한 기색을 읽었습니다. 너 혹시 그때 사랑방 문이 열리며 서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워 나와 본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두 여인이 자신의 방 앞에서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장모님. 처제. 장모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이모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형부, 언니가 자꾸 나를 막아서네요. 막다니. 내가 뭘. 서준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는 어젯밤에 형부랑 좋은 시간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모의 말에 장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저도 오늘 낮에 형부와 함께 있었어요. 언니만 그러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이번에는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제. 장모가 이모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너 정말 박서방과 네, 그랬어요. 언니만 하라는 법 없잖아요. 두 여인이 서로를 노려보는 사이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분, 제발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이모는 그의 팔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면 되잖아요. 언니도 좋고, 나도 좋고. 장모도 다른 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서방, 어젯밤은 내게 꿈만 같았어. 양쪽에서 붙잡힌 채 서준은 난감한 얼굴로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전 괜찮아요. 이모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형부와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장모는 당황했지만 이모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만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보다 차라리 함께 비밀을 감추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는가? 그럼요. 간단하잖아요. 하루는 언니, 하루는 저.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정말요? 좋아요. 이모는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언니 차례니까 저는 내일을 기다릴게요. 서준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현실감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장모님, 정말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며칠이 지나면서 장모의 집에는 묘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는 장모와 하루는 이모와 시간을 보내는 서준의 생활이 어느덧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겉으로는 평범한 자매처럼 지내면서도 속으로는 조용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날을 기다리며 감정을 숨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모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들뜬 기색으로 집안일을 부지런히 해냈습니다. 형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가을 하늘이 정말 맑습니다. 이모의 목소리는 한결 밝았고 그 눈빛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부엌에서 장을 담그던 장모는 이모와 서준을 힐끔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여운이 아직도 그녀의 몸에 남아있었고 오늘 밤엔 그가 이모의 방에 있을 거라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내 차례니까. 참아야지. 장모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된장을 젓는 손에 힘을 주었고 그 손길엔 알 수 없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이모가 슬며시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부, 저기 장독대 뒤에 숨기 좋은 자리가 있어요. 이모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의 손을 끌어 장독대 뒤 안채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석진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처제, 여기서 뭘 하시려는 겁니까? 그냥 바람도 쐬고 이야기도 하려고요. 이모는 천진한 얼굴로 웃었지만 그 눈빛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독대 뒤 그늘에 앉았고 이모는 조심스레 서준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오늘 밤이 기대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아깝잖아요. 이모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숨기지 않는 설렘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걱정 마요. 아무도 못 봐요. 이모는 다정하게 서준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는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속삭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어디 갔나? 박서방.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일어나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장모님, 거기서 뭘 하고 있었나? 그냥 달이 예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이모도 장독대 뒤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저희 둘이서 달 보고 있었어요. 장모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모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보고는 눈빛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래. 오늘 달이 참 밝긴 하구나. 밤이 깊어지자 이모는 약속대로 조용히 사랑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까는 괜히 조마조마했어요. 때는 10월, 안동 근교의 산들이 온통 붉은 단풍으로 불타오르던 아름다운 가을날이었습니다. 한적한 기와집 대문 앞에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3년 전 사랑하는 아내 연희를 잃고 홀연히 떠났던 비단 장수 박서준이 보찜을 메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 여행으로 거칠어졌지만 그 깊은 눈빛에는 여전히 선함과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계시오. 서준입니다. 잠시 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서준의 죽은 아내 연희의 어머니 오 씨 부인이었습니다. 한때는 마을에서 명망 높은 가문이었으나
남편을 여의고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그늘진 외로움이 엿보였습니다. 어머, 박서방. 정말 자네가 왔는가? 이게 얼마 만인가? 장모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기류도 흘렀습니다. 서준은 장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의 목덜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우아한 곡선이 죽은 아내 연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며 말하는 모습은 연희가 부끄러워할 때 짓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연희 3년 기일이 되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서준은 공손히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이 추운 날씨에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장모가 그를 안으로 맞이하는 동안 또 다른 여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연희의 이모이자 장모의 동생인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 형부. 정말 오셨네요. 이모 미숙의 목소리는 언니와 달리 밝고 거침이 없었으며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녀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숙이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와 눈가의 주름이 마치 살아생전 연희의 장난기 어렸던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고개를 까딱이며 웃는 모습은 연희가 밤에 은밀한 것을 원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처제도, 안녕하셨습니까? 서준이 인사를 건네자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부 없는 동안 얼마나 심심했는지 몰라요. 언니랑 둘만 있으니 집이 어찌나 적막하던지. 그녀의 말에 장모가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미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서준은 두 여인의 상반된 반응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장모님은 어른이 된 연희의 모습 같고 처제는 어릴 적 명랑했던 연희의 모습 같구나. 마치 내 아내의 두 모습을 동시에 보는 것만 같아. 자, 박서방. 어서 들어와서 옷부터 갈아입게.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하구먼. 장모가 그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녁은 먹었는가? 아직이라면 간단하게라도 차려주겠네. 아닙니다. 장모님. 마을 주막에서 요기를 하고 와서 괜찮습니다. 다만 따뜻한 차 한 잔 정도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제가 얼른 차를 끓여올게요, 형부. 미숙이 발빠르게 나서려 하자 장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마. 박서방은 피곤할 테니 너는 가서 쉬게 해드려라. 에이, 괜찮아요. 형부가 오셨는데 제가 해야죠. 두 분 다 고맙습니다만 그냥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서준의 말에 장모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가져다 주겠네. 잠시 쉬고 있게. 장모가 부엌으로 향하자 미숙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서준의 옆으로 다가앉았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앉는 자세마저 연희와 똑같아 서준은 순간 착각할 뻔했습니다. 형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장사는 잘 되셨고요.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제는 어떠셨습니까? 저야 뭐 별일 없이 지냈죠. 그런데 형부 없으니까 정말 심심했어요. 언니는 워낙 조용하시고 저 혼자서는 떠들 상대도 없더라고요. 이모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끝을 살짝 느리는 버릇까지 연희와 닮아 있어 서준의 가슴이 저도 모르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장모가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네. 시원하게 목부터 축이게나. 그런데 형부, 이번에는 얼마나 계실 건가요? 이모의 질문에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궁금할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이 연희와 너무나 똑같아서 대답하기 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머물러요? 빈방도 있고 혼자 주막에서 지내는 것보다 편하실 거예요. 이모의 제안에 장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게. 박서방. 가족인데 굳이 밖에서 지낼 필요가 있겠는가? 두 여인의 호의에 서준은 감사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기분도 들었습니다. 3년 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시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준은 사랑방에, 장모는 안채 끝방에, 이모는 건너편 작은 방에서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장모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스쳤던 박서방의 손끝 감촉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왜 이럴까? 내 딸의 남편인데. 하지만 3년 사이에 더 남자다워졌어. 우리 연희가 왜 그토록 좋아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그 따뜻한 손길과 든든한 모습이라니. 다른 방에서는 이모 미숙도 잠을 설치며 자꾸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 댁에서의 첫날 밤은 세 사람 모두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각기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이른 아침, 서준은 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두 여인에게서 느꼈던 아내의 흔적이 꿈속에서도 아른거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사랑방을 나서자 장모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먼, 박서방. 장모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맑게 들려왔습니다. 네. 장모님. 도와드릴 일은 없겠습니까? 아니네, 괜찮아. 거의 다 되었으니 잠시만 기다리게. 장모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쬐는 모습은 연희가 밥을 짓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서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모님, 간밤에 편히 주무셨는지요? 서준의 질문에 장모의 손길이 살짝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랬네. 박서방은 어땠는가? 저도 그저 그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어색하고도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머리를 부스스하게 풀어헤친 이모 미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 두 분 벌써 일어나셨네요. 이모의 모습을 보는 순간 서준은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막 잠에서 깬 그녀의 모습이 연희가 아침에 일어날 때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을 비비며 하품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연희 그 자체였습니다.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어서 씻고 와서 아침 먹을 준비해라. 장모의 말에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과 걸음걸이까지도 연희와 똑같아 서준은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서준은 마당에 나가 보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서방, 오늘은 무엇을 할 생각인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마을이나 둘러보며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그렇다면 저녁 때까지는 집에 있겠구먼. 장모의 말에는 어딘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지만 서준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생각입니다. 오후가 되자 이모 미숙은 빨래를 한다며 집을 나섰고 집에는 장모와 서준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박서방, 차 한잔하지 않겠나? 네. 장모님. 좋습니다. 장모는 정성껏 차를 우려내어 사랑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모님. 박서방, 네. 3년 동안 많이 외로웠겠구먼. 장모님께서도 그러셨을 텐데요. 그렇지. 우리 연희를 잃고 나니 세상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더구나. 장모의 눈가에 투명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가 슬퍼할 때의 표정이 연희가 울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서준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장모님,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장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오늘은 슬픈 이야기 말고 그냥 차나 마시게.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 때마다 손가락이 떨리는 모습은 연희가 긴장할 때와 꼭 같았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신가요? 응. 그냥 조금 쌀쌀해서 그런가 보네. 저녁이 되어 이모가 돌아오자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모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장모는 자꾸만 서준을 힐끔거렸습니다. 형부, 내일은 뭐 하실 건가요? 이모가 묻자 장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시장에 좀 가봐야겠네. 박서방도 함께 가지 않겠나? 아, 저도 시장에 갈 일이 있는데요. 이모가 급히 끼어들자 장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너는 집에서 쉬거라.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사올 테니. 아니에요, 언니. 저도 가고 싶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서준은 사랑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살며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 아직 자지 않았나? 장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직 안 잤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녀는 머리를 풀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고 저고리 고름을 느슨하게 맨 채였습니다. 그 모습은 연희가 잠자리에 들기 전 모습과 너무나 닮아 서주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서 술 한 잔 같이 하지 않겠나? 장모는 술병과 마른 안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모님. 장모는 서준의 앞에 반상을 놓고 술을 따랐습니다. 그녀가 잔을 기울일 때마다 저고리 깃 사이로 하얀 목덜미와 어깨선이 드러났고 그 곡선은 연희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박서방, 혼자 지내느라 많이 힘들었지? 장모가 술잔을 건넸습니다. 그럭저럭 견뎠습니다. 장모님께서도 힘드셨을 텐데요. 응, 참 적막했지? 특히 밤이면 더더욱. 장모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고 잔을 들 때마다 팔소매가 흘러내려 하얀 팔이 드러났습니다. 박서방.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되지 않겠나? 장모의 눈빛이 술기운이 오른 듯 촉촉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3년 동안 다른 여인은 만나보지 않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준은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장모는 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럼 많이 외로웠겠구나. 장모의 손이 서준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장모님, 나도 참 외로웠어.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새 저고리 고름이 풀리며 속곳에 연분홍빛 가장자리가 살짝 보였고 그 빛깔은 연희가 즐겨 입던 것과 같았습니다. 서방을 잃고 나니 사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리운지 알겠더구나. 장모의 고백에 서준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모습도 연희와 꼭 같았습니다. 장모님, 이러시면. 왜? 안 되나? 장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 눈빛은 연희가 처음 사랑을 고백하던 순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희가 일찍 떠나서 자네가 외로움을 겪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네. 그러니 내가 조금이라도 그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좋겠네. 장모의 손이 서준의 팔로 옮겨왔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장모님, 연희도 이해할 걸세. 내가 자네를 위로하는 것을. 장모의 어깨가 드러났고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그림자는 연희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박서방. 오늘 밤만 장모가 조용히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서준의 귓가에 닿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아른거리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겹쳐졌습니다. 장모의 저고리가 천천히 흘러내리며 그녀의 부드러운 선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은 서준에게 너무나 익숙한 아내 연희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아, 박서방. 장모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신음소리마저 연희의 것과 똑같아 서준의 숨결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정말 괜찮네. 오늘만큼은 두 사람의 손끝이 맞닿았고 그 감촉은 서로의 오랜 외로움 위로 얹히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듯 어느새 서로의 체온은 하나처럼 뜨겁게 섞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묵이 지나고 장모는 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 숨 쉬는 기분이야. 그녀의 숨결이 따뜻하게 그의 가슴팍을 간지렸습니다. 박서방. 한 번 더 가능하겠나? 그녀의 부드러운 요청에 서준은 다시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천천히, 더 깊게. 그녀의 반응, 숨결, 말투 하나하나가 모두 연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장모의 눈빛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서방. 한 번만 더. 장모님. 이미 2번이나. 제발. 나를 연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주게. 그 말에 서준의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관계가 끝난 후 장모는 마침내 만족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연희가 항상 아침마다 행복한 표정이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네. 그녀가 품 안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조차 연희와 같아 서준은 이 모든 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장모님. 저희.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안 돼?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외로웠잖아. 그리고 연희도 이해할 걸세? 자네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니까. 장모의 말에 서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모습이 그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밤에도 만날 수 있을까? 장모의 조심스러운 속삭임에 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모님. 새벽이 밝아오자 장모는 조심스럽게 서준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한참 동안 잠든 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몸에 남은 온기와 감촉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고마웠네. 장모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 뒤 조심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서준이 살짝 눈을 떴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서준은 뒤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퍽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사랑방을 나서자 마당에서 이모 미숙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머, 형부. 늦잠 주무셨네요? 이모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 말입니다. 서준의 대답에 이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젯밤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이모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형부한테서 무슨 향이 나는데요? 술 냄새도 나고, 뭔가 달콤한 향도 나고. 서준은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마 장모의 체향이 자신에게 밴 듯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네. 꼭 여자 향기 같은데? 이모가 더 가까이 다가오려 하자 서준은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